10년 전 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병원 경비원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딸 지우의 이마를 만져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있었습니다. 14살 지우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이 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딸을 안았습니다. 42세의 선영은 10년 전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딸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혼자라는 현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우를 품에 안고 있으니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말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린 밤이었는데 해양구조대원이었던 준호는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준호는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후 발견된 것은 불에 타서 알아볼 수 없는 지갑 조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45세 정도의 남성 의사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갑자기 올랐어요. 평소에 아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정도 열이면 더 일찍 데려오셔야죠. 선영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키우는 아이라서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말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도현 의사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이런 상황에 보호자가 한 명만 오시면 곤란한데.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럼 다른 가족은요? 응급 상황에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영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지우를 키워오면서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미혼모나 이혼한 여성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대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선영은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원 한 명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 경비원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움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우가 선영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선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경비원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에도 선영의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지우의 열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방금 전 만난 경비원 때문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우도 그 경비원을 봤던 것입니다. 어떤 아저씨? 아까 복도에서 지나간 경비 아저씨요. 뭔가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다 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만 봐도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이런 밤이면 항상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난 것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이 운영하던 작은 서점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말입니다. 바다에서 구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비를 좀 피하려고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계세요. 그때부터 준호는 자주 서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사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선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준호는 지우를 안고 매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4살 때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우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 경비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우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혹시 준호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경비원이 궁금했습니다. 내일 지우의 상태를 확인하러 병원에 다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선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아픈 것도 걱정이었지만 그보다는 그 경비원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의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혹시 모르니 병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경비원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또 가요? 응, 열이 다 내렸는지 확인해 봐야지. 선영은 지우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우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선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이제 그 경비원을 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지우가 갑자기 선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기요. 지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어제 그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키와 체형이 준호와 비슷했습니다. 뒷모습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1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비원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용기를 내어 경비원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팔찌랑 똑같아요. 지우가 갑자기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지우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경비원의 왼쪽 손목에 낡은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팔찌는 10년 전 준호와 함께 맞춰 샀던 커플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선영의 손목에도 지금 그 팔찌에 짝이 차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라진 후에도 선영은 그 팔찌를 벗지 않았습니다. 설마. 선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비슷한 팔찌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10년 전 준호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경비원도 선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경비원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까지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선영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그 경비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팔찌, 눈빛, 걸음걸이 모든 것이 준호와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선영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경비원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준호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됐습니다. 준호가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을 버려두고 혼자 살아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준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정말 아빠일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겠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영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우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이 준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준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준호의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영은 팔찌 사진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팔찌를 차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팔찌와 오늘 본 경비원의 팔찌가 똑같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 경비원이 준호가 틀림없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인 거야? 선영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을 두고 혼자 살아왔을까요? 선영에게는 수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1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것에 대한 서운함도 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지우에게도 아빠를 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우의 후속 진료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 가요? 응,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선영과 지우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비원과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준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서 그 경비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전관리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만났던 이도현 의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병원 경비원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도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사무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어떤 경비원 말씀이신가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요. 키가 크고 말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던데. 아, 박민수 씨 말씀이시군요. 왜 그분이 궁금하신가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요? 혹시 그분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신원 기록도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신원 기록이 없다고요? 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왜 만나시려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선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비슷해서요.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도현은 의아해했지만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박민수라는 경비원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선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준호였습니다. 10년의 세월로 인해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준호와 똑같았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야. 선영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민수는 깜짝 놀라며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아시나요? 나야 선영이야. 정말 몰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순간 선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10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아니요. 7년 전부터의 기억밖에 없어요.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혹시 이 팔찌 기억나세요?
선영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의 이마를 만져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 그리고 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아시나요? 이도연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7년 전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무연고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어땠나요? 정말 심각했어요. 특히 손가락 지문이 완전히 사라져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얼굴도 많이 다쳤고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기억상실증도 그때부터였나요? 네,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과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뇌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일한 건가요? 처음 2년은 치료받으면서 병원에서 지내셨어요. 몸이 회복된 후에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죠.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혼자 견뎠어요? 기억이 없어서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박민수의 표정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늘 뭔가 그리운 느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떤 여자와 아이가 나와서 함께 웃고 있는 꿈이요. 지우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게 저랑 엄마예요. 박민수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제 딸인가요? 네,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박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네, 당신이에요. 박민수는 사진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기분이 드는 걸까요? 잃어버린 시간 때문일 거예요. 선영은 박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부터 선영과 지우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민수도 두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빠 예전에 저랑 뭐하고 놀았어요? 지우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뭘 하고 싶어? 같이 책 읽어줘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와 함께 책을 읽으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선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10년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서점을 운영했어요. 당신은 해양구조대원이었고요. 서점이요?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박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며칠 후
박민수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서점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기뻤습니다. 준호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점에 도착한 박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났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비를 피하겠다고 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나요? 책을 많이 사갔어요. 그리고 자주 오기 시작했죠. 왜요? 저를 보러 온 거예요. 박민수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예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좋아했나 보네요. 많이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서점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민수는 책들을 만져보며 뭔가를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이 책들 중에 제가 좋아했던 게 있나요? 이 책이요. 선영이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다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책이에요. 박민수는 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져요. 선영은 박민수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그날 저녁 박민수는 서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도 아빠와 함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겠다.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에게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선영아. 박민수가 갑자기 선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씩이요. 당신이 웃는 모습이 떠올라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기억나요? 네, 정말 작고 예뻤어요. 박민수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도 기억나요? 태풍이 온 날이요? 네, 조금씩 생각나요. 박민수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거친 바다와 뒤집히는 배, 그리고 폭발하는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니 병원에 있었어요. 선영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박민수는 본격적으로 가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름도 다시 준호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아빠가 돌아와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빠, 앞으로 또 어디 가면 안 돼요. 안 가요. 평생 여기 있을 거예요. 선영은 서점 한쪽을 개조해서 작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좋아요. 잃어버린 10년을 앞으로의 시간으로 채워가요. 카페 겸 서점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곳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손님들도 새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팔찌를 차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준호가 직접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증거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부모님을 도와 카페 일을 했습니다. 선영과 준호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두 사람은 카페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카페 문에는 기억 카페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가족이 운영하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세 가족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준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때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